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여름이면 무좀 환자들의 고민이 커집니다. 드러내자니 보기가 싫고 또 감추자니 가렵고 악화되기 때문인데요. 내게 맞는 무좀 치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운미래 네트워크 클리닉 임건묵 대표원장과 함께 무좀의 레이저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발의 두려움, 무좀.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수인데요. 약물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레이저 치료에 대해 임건묵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에 병원을 찾는 무좀 환자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 외래 환자가 이제 늘어나는 것이 이제 여름입니다. 이제 여러 증상이 있겠지만 여름에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것 중에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무좀이죠. 네. 그동안 이제 운동화를 신고 다니다가 발가락 사이나 뭐 발가락이나 아니면 발등이나 발바닥이 가려우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 많은 곳 앞에서 뭐 발바닥을 벅벅 긁을 수도 없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 피해 또 황급히 막 긁다 보면 또 상처도 나고 염증도 생기고. 여하튼 여간 괴롭고 힘들고 그런 것이 무좀, 즉 곰팡이균입니다. 네. 그리고 무좀을 또 생기는 위치에 따라 좀 나눠보자면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에 생기는 무좀이 있고 또 손톱과 발톱에 생기는 무좀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뭐 진균 간염, 뭐 백선, 뭐 무좀은 종류가 참 많은데요. 네. 일단 머리에나 얼굴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얼굴에는 경계가 분명한 그런 이제 각질이 일어나면서 둥근 병변이 생기고 이제 점차 확대가 되고 가려움증을 이제 동반하게 되고요. 또 손이나 발에 생기는 무좀, 이제 지간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발가락 같은 경우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서 이제 호발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보통 발가락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박적으로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습하고 짓무르고 그래서 곰팡이가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곽화형이라고 해서 뭐 손가락, 발가락 끝, 뭐 발뒤꿈치에 이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뭐 수포형으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발바닥에 생기는 경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몸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몸에 생기는 건 이제 체부백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진균입니다. 뭐 사타구니나 겨드랑이나 그리고 이런 곳에는 이제 완선이라고 해서 또 가려움증을 동반한 그런 병변이 생길 수 있고요. 뭐 이제 조갑백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 무좀의 한 30% 정도 되는데 손발톱이 이제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뭐 색깔도 변하고 또 황색, 뭐 흰색으로 변하고 잘 부스러지기도 하고 네. 또 뭐 흰색 반점도 생기고 하고 그렇습니다. 네, 무좀이 다양한 곳에 생기고 있는데 오늘은 손톱, 발톱에 생기는 무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손톱, 발톱에 무좀이 생기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일단 제가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셀프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손발톱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손톱을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수직으로 봤을 때 손발톱이 두꺼워지면서 고르지 않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손발톱의 표면이 이제 거칠어집니다. 매끈하게 선홍색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거칠어진 느낌이 나면 또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색깔의 변화죠. 뭐 희거나 누렇거나 뭐 갈색으로 뭐 변할 수도 있고요. 또 손발톱이 이제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 약간의 통증을 동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손발톱 표면이 울퉁불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의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발톱이 파고 들어가거나 그러면 옆에 손발톱 옆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손발톱 백선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상까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앞서서 이 무좀이 생기면 예전에는 민간요법을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민간요법에 대해서 뭐 저도 들은 게 많고 어렸을 때 뭐 네. 실제로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요. 뭐 이전부터 많은 방법이 있어 왔습니다. 뭐 마늘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 네. 라는 말이 있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냄새만 날 뿐이고 피부 자극만 낼 뿐입니다. 그리고 뭐 식초를 바르면 효과가 있다.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뭐 식초를 바르면 이제 각질이 벗겨지면서 일시적으로 뭐랄까 좀 뭐 개선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뭐 균 자체를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요새는 구강청결제를 쓰신다는 분도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도 2차 염증만 가중될 뿐이지 뭐 효과는 없습니다. 또 뭐 각종 풀 혹은 뭐 약초를 달인 물에 발을 담그면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데 기분은 좋아지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요. 또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임상 이제 외래에서 보면 빙초산에 발을 담그면 낫는다고 해서 온통 화상을 입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목초액이나 뭐 이런 것도 발을 담그고 나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염증도 생기고 그래서 심각한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약물 치료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선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약물이죠. 무조건 이제 항진균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약을 오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크게 부담을 느끼는데요. 제가 이제 약을 쓰면서 이제 간 기능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수치에 대해 체크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뭐 귀찮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해서 이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뭐 술을 좋아하지만 술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네.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십니다. 뭐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손발톱 무좀은 이제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 나 있는 그런 효과가 입증된 레이저인데요. 기존의 레이저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전혀 통증이나 열감도 없이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레이저의 특징은 뭐 오히려 치료를 하고 나서 뭐 너무 자극이 없으니까 이게 네. 뭐야 뭐 이런 수준이고 뭐 별로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자극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좀 힘든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로 무좀을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이 레이저가 통증도 없고 또 뜨겁지도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균을 박멸하는 이 원리는 뭔가요? 네, 보통 보면 레이저라 하면 뭔가 좀 자국도 남아야 되고 또 통증도 있어야 되고 뭐 뜨겁고 그래야만 또 뭔가 레이저를 좀 받은 것 같고 그런 게 맞아요. 사실인데요. 네, 두 가지 파장대의 레이저가 작용을 합니다. 이제 먼저 405나노미터의 파장대의 레이저가 진균의 세포벽을 파괴하고 다음에 진균을 사멸시켜 버립니다. 또 635나노미터의 그런 레이저가 조사되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또 혈액순환, 세포 재생 등의 효과를 내게 되고요. 이런 두 가지 레이저가 이제 같이 작용을 하면서 손발톱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럼 레이저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 치료받고 이제 오기 전에 네. 좀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뭐 네일 라카라든가 네. 뭐 매니큐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연성 물질은 좀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저가 이제 조사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그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좀 제거를 하고 오시는 게 좋고요. 뭐 치료 기간은 뭐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뭐 8번에서 한 12번 정도 치료하게 됩니다. 뭐 다만 이제 뭐 치료 상태에 따라서 기간은 편차가 뭐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네. 수도 있습니다. 또 간염이 없는 뭐 손가락에 포함해서 이제 발가락 보통 이제 한 12분 정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치료가 종결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는 발톱 성장이 새로운 발톱의 성장이 보이질 않으면 네. 다시 추가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치료를 하고 나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예, 뭐 이게 사실 발이나 발톱이나 손톱에 이렇게 뭐 자국이 남거나 통증이 있거나 뭐 상처가 남거나 그런 레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간단한 뭐 시술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뭐 가능한 뭐 통기성에 있는 양말, 뭐 100%의 면으로 되어 있는 양말을 신는 것이 좋고요. 공용 목욕탕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는 가급적이면 먼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발을 또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습한 것 자체가 곰팡이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건조하게 좀 유지하시고요. 무좀은 이제 전염력이 강하잖아요. 네.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 발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옮기는 것도 맞아요.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한 번 들어오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공용 슬리퍼를 신을 때는 또 맨발로 신지 않고 또 뭐 사우나나 헬스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좀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뭐 만성 질환자의 경우 무좀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는 염증이 잘 안 낫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여름 이제 무좀균 없고 좀 상쾌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임건묵 원장과 함께 무좀의 레이저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